전하, 소녀는 감히 전하의 뜻을 받들 수 없사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왕의 승은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나를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영조 38년 17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나는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내 인생 최악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윤호월, 할아버지 영조께서 나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셨습니다. 8날을 뒤주 속에 갇혀 계시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 궁궐을 감싼 무거운 침묵, 그리고 11살 소년이었던 내가 느꼈던 공포와 절망.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나를 각별히 보살피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새손을 훗날 이 나라를 이끌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고 궁중 예법을 익히고 새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의 처소에 새로운 궁녀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인 11살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성덕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궁녀에게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66년 나는 15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비극 이후 나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학문도 깊어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궁궐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를 뵙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한 궁녀가 조용히 차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한 몸가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 궁녀의 옆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차분한 손놀림, 단정한 자세, 그리고 그녀가 풍기는 고요한 기품. 무언가 다른 궁녀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내 시선을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성씨 성을 가진 궁녀입니다. 4년 전 입궁하여 나를 모시고 있느니라. 성덕임. 그날 처음 그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 4년 전 입궁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 비극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나는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처소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성덕임을 말입니다. 매번 그녀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말없이 처소를 정돈하고 공손하게 차를 올리는 모습. 그 잔잔한 모습이 나에게는 평화로움을 주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무거운 궁궐에서 그녀만이 유일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 이름이 덕임이라 하였느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러옵니다, 새손마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살 소년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고민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내 마음을 털어놓기로 말입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덕임이를 가까이 두고 싶사옵니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듯 했습니다. 그러하냐? 내 마음을 그 아이에게 전하도록 하마. 나는 기다렸습니다. 궁녀가 새손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평생 궁에서 일만 하다 늙어야 하는 궁녀에게 왕실의 총애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나, 덕임이가 내 뜻을 받들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어리고 새손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거절. 새손인 내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왕실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 이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새손의 총애를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나는 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어마마마, 그 아이를 벌하지 마옵소서. 내가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그러하옵니다. 소자의 부족함 탓이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새손이었고 그녀는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으니까요. 그 후로도 나는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성덕임을 유심히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차분한 그 모습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나는 성장했고 학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임도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습니다. 성덕임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776년 영조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나는 24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이제 나는 더 이상 새손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이 여전히 조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견제했고 나는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사는 전쟁터였고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러 갈 때면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성덕임. 이제 그녀도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녀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15에 느꼈던 설렘은 이제 깊은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785년 나는 왕이 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33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새손이 아니라 왕입니다. 다시 한번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로 말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 성덕임에게 승은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왕의 명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에 어린 새손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전하신 말씀은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하, 덕임이가 또다시 전하의 뜻을 받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또다시 나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새손 때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왕이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나는 성덕임 주변의 시종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덕임 본인에게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처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나는 그녀를 벌하지 못하는가? 왜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가? 왜 2번이나 거절당하고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6년. 그녀를 처음 본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16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 왕이 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한국녀에게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비웃을 것입니다. 왕이 궁녀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절당할수록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대체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다음 날 나는 조회를 받았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정사를 아뢰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성덕임 생각뿐이었습니다. 전하, 전하. 좌의정의 부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경의 의견대로 처리하도록 하라.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정사를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신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나는 혼자 편전에 남았습니다. 어전에 쌓인 상소문들을 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처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덕임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전하, 소신이 한 말씀 아뢰고자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임이 일로 전하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신 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아이를 15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며 분수를 아는 아이입니다. 하오나 마음이 굳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과인을 2번이나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 그 아이가 전하를 거역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아이는 왕실의 총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아버지를 여인 그날을 함께 겪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덕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에 입궁했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의 참혹한 비극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전하.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입니다. 어머니께서 물러가신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이 통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16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기다리기로 말입니다. 강요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나는 곁에서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어머니의 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덕임은 여전히 조용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요즘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냐? 없으시옵니다. 전하. 그것 참 다행이로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사에 집중하면서도 틈틈이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성덕임과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덕임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대도 가끔은 밖에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나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1785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궁궐의 연못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정사를 마치고 어머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길을 걸으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좋아하셨습니다. 함께 눈을 보며 시를 읊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 성덕임이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임아, 내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거라. 아니옵니다. 전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몸이 상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6년의 시간이 그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178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는 34이 되었고 성덕임은 35이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나는 어머니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마마마, 덕임이는 요즘 어떠합니까?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전히 성실히 소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오나, 요즘 들어 전하께서 오시는 날이면 그 아이가 평소보다 더 단정히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가신 후에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일까요? 전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신중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전하의 진심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자주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성덕임과의 대화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녀도 예전보다는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궁궐에 매화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어머니의 처소 뒷뜰을 거닐다가 성덕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전하,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과인도 그저 산책 중이었을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덕임아, 과인이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이 처음 그대에게 마음을 전했을 때 그대는 왜 거절하였느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느냐? 왕실 총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11살에 입궁하여 궁궐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사도세자 마마의 그날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알았습니다. 이 궁궐에서 왕실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그래서 전하의 은혜를 감히 받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거절한 이유를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그럼 이제는 내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16년을 기다려주신 전하의 마음을 소녀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6년, 15살부터 지금까지 16년을 기다린 보상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지킬 것이요.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며칠 후 나는 성덕임을 정식으로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의빈성씨,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술렁거렸습니다. 35살의 나이 많은 궁녀를 왕이 후궁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 곁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여름, 의빈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던 나에게 이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 같았습니다. 전하, 건강한 아이를 낳겠습니다. 의빈의 말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16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